사실 사업이 힘든 게 초기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초기에 갈등도 많고 초기를 어떻게 내가 설정하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전체 미래에 대한 모든 그 사업이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누스킨 사업 시작할 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30대 중반인데 그때 사업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어느덧 보니까 30대 중반이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 뉴스킨이란 이런 환경에 한 번도 이런 환경을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도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화장품이라는 이런 회사하고 일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떠나서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이게 처음에 제일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내가 누스킨화 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누스킨과 같이 동반자로서 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처음에 한 6개월, 1년, 2년 정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환경이었어요.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시선이 뭐 이런 피라미드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시선이 되게 많았었고, 저는 근데 한 번도 이런 비즈니스를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생소했지만 나는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가 그냥 힘들었어요, 저는. 그 아마 제가 처음에 한 1년 반 동안 뉴스킨을 진행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오늘날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누스킨을 이해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누스킨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누스킨 전체를 이해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나 이런 거는 그렇다고 쳐도 누스킨이라는 이 회사의 문화를 제가 이해하기 힘들었고, 누스킨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비즈니스 방향도 전 몰랐어요. 제가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지금은 틀리지만 옛날에는 미디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미디어도 없었고 단지 뉴스킨을 알 수 있는 거는 나한테 전달해 준 사람이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해 준 사람 이 얘기를 믿고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시간 지나서 결국 많이 알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너 어떻게 뉴스킨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적응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서부터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처음서부터 뉴스킨 알고 사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조금씩 그 한국말로 왜 그 한국 순수한 언어는 왜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씩 그냥 하다 보면 다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 아마 제 전생의 전 뉴스킨 인생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첫 3년이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첫 3년에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3년 지나면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됐냐면, 2년 지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지나 보니까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2년이 지났는데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사업이 안 커지니까 이거 사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이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게 한 2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야, 내가 30대 중반도 어느덧 금방 30대 중반이 왔는데 지금 2년 했는데 2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2년 됐을 때 지나고 보니까 2년이 한 2개월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20년도 그냥 2년 같이 느낌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이 다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다 짧은 게 인생인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 그냥
내가 모든 걸 여기다 쏟아붓자. 그 다음서부터 좀 안정이 되더라고. 근데 가장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힘든 게 첫 3년이었어요. 첫 3년 동안 누스킨 이해하는 게 힘들었고 그 3년 지나서부터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마음속에 있던 갈등이. 그러니까 3년, 4년, 5년 되니까 완전히 제가 100%, 200% 누스킨을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그때 이해하지 않았으면 누스킨하고 한 몸이 된다고 되지 못했으면 제가 오늘날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려운 게 많았어요. 무슨 뭐 해외 마케팅도 힘들었고 또 IMF 시절도 되게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실 그때보다 더 힘들었던 게 처음에 시작해서 1년, 2년이 아마 그때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누스킨 하시는 분은 처음에 들어오면 다 그래요. 처음에 이거 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하다 보는데 근데 저는 그 2년을 한결같이 이 회사를 믿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뭐 누스킨 처음부터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는데 참 운이 좋았어요. 누스킨이라는 회사를 만난 게 제가 운이 좋았어요. 제가 만약에 누스킨을 안 만나고 뭐 또 담요 파는 회사 뭐 이런 데 만났으면 아마 피라미드 회사 만났으면 제가 여태까지 아마 못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벌써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운이 좋았던 건 좋은 회사 만났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진짜 3년 동안 그냥 정말 그 숨이 끊어지라도 내가 일을 해야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던 거. 그게 아마 3년 버티게 해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남의 시선을 생각하면 하면 안 돼요, 이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시작할 때 누스킨 자체가 그때 그리고 열심히 했던 이유가 누스킨이라는 회사가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누스킨 회사가 8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진 거예요. 만약에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용기 가질 수가 없었죠. 근데 다행히 제가 누스킨 설립한 지 그때 7년, 8년 됐는데 그 당시에 들어간 게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앞이 깜깜한 이런 뭐 안개 같은 이런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희망을 갖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책을 이제 내게 된 동기는 사람이 그렇잖아. 이 비즈니스를 모든 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100%뭐 나랑 똑같이 하십시오라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이 없어요. 비즈니스가 다 각자 자기 방향이 있어요. 이 비즈니스가 자기 가는 길이 있고 우리가 다 똑같은 누스킨을 하지만 우리가 다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틀려요. 다 목표도 틀리고 그냥 남 따라서 하는 건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책을 통해서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사업하면서 뭘 느꼈나 이런 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책을 써보려고 한 8년 전, 7년 전부터 책을 계속 준비했어요. 이거를 이 책 쓴다는 게 제가 원래 직업이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매일매일 기록하는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뭔가 기록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계속 기록하는 게 있었거든요. 무엇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낸 배경에는 제 마음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혹시 그 책을 보면 물론 동기부여 내용이 많겠지만 저는 실제로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추려서 제가 이제 뭐 뼈대가 정해지면 살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뼈대를 계속해서 그 외에도 사실은 해줄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되게 스토리가 되겠다 해서 내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 책 낸 내용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아, 박석범이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누스킨 사업을 했구나. 좀 용기를 가지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책에도 있지만 저는 뭐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고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에 올 때도 그냥 700불 갖고 미국 왔는데 참 꿈 같은 얘기죠. 뭐 굉장히 어떻게 이런 생활을 이렇게 내가 미국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책을 쓰게 된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또 하나 이런 거를 뭐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제 가장 큰 저희 목표가 이제 폴스 보고서 활동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다 어떤 유한한 삶을 갖고 살잖아요. 그럼 이해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물론 사람들한테 사업적으로 제가 뭐 좋은 말씀 해드리고 저보다 경험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 제가 제일 많은 경험을 해봤고 누스킨에서 뭐가 힘든지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왜냐하면 제가 바닥서부터 진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31년 자체가 전체가 경험이에요. 저는 뭐 남이 저한테 뭐 해준 적도 없고 뭐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다 쉽게 사업 성공하려고 그래요. 다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남을 이용해서 올라타갖고 뭘 해보려고 그러고 사람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성공했어도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모래성 쌓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남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남을 이용해서 남의 머리를 이용해서 사업 성공하게 해보겠다고. 근데 결국은 끝이 안 좋더라고요. 끝이 안 좋은 게 아무리 뭐 많이 했어도 가진 재산도 없고 뭐냐면 쉽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인생이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다 보고서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강하게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를 다 보면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그 사회봉사를 우리가 누스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생이 유한한 인생인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책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라는 게 이해시키는, 컨빈스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아무리 내가 뭐 설명을 해도 상대편이 이해를 못하면 끝이에요. 이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구든지 제가 뭐 잘 친화력을 갖고 뭐 사회생활도 전 그런 뜻에서 쓴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누스킨 사업을 적어도 누스킨 사업에서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리크루팅이잖아요. 이 사업의 핵심이 리크루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도대체 여러분들이 보는 퍼스펙티브가 뭔지 그 관점이 뭔지 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어디다 관점을 두고 관점을 찾는 게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그림을 그리나 머리 클 때 어떤 목표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풍경은 어디를 중점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만약에 사진을 찍는 것도 사진 찍을 때 목표물이 있잖아요. 근데 사진 찍을 때 자기 다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사진 찍을 때 이거 그냥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어디가 목표가 되면 어디가 주제가 되면 사진 잘 나오거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사진 찍은 사람은 사진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막 찍는 거죠,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림의 목표가 있고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어디다 어디다 목표를 두고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저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처음엔 그거를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이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딱 셋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품이냐, 사업 기회냐, 아니면 뭐 그 세 가지 다 회사 상품 뭐 타이밍 뭐 이런 거냐. 이게 초점이 나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제가 하면서 배운 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생긴 것도 서로 틀린데 보는 것도 틀리고 다 관점이 다 틀려요. 서로 그러니까 그 관점을 찾아내는 게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제품에 관심이 많구나. 이 사람은 뭔가 좀 찾고 있구나. 이 사람은 뭐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이 사람은 뭐 돈 버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사람이 다 틀려요. 물론 그 전체가 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이 마음이 어떤 게 가장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떤 게 가장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일이거든요. 처음엔 저도 그거 몰랐어요. 그냥 그게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요. 100명, 150명, 200명 만나면서 알았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사람 많이 만나보는 게 일이에요. 그 사람을 많이 만나는 횟수가 적으면 이거 공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뭐냐면 사람은 안 만나고 그냥 이론으로만 사람들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맹탕이에요. 이게 영혼이 없는 대화를 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전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게 되고 의지가 누구한테 의지해요? 그냥 선배 파트너한테 의지하고 뭐 딴 사람 뭐 다른 파트너한테도 의지하게 되고 대화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자기 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거를 만들고 내 거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패를 해드려도 내 거 갖고 자꾸 하자고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실패해도 좋아. 그렇지만 내 거가 됐냐 안 됐냐 이거거든요. 매번 사람 만날 때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개인적으로 한 200명 이상 만나보면요.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고요. 이거를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그 반응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말 잘하는 거 원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제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뭐 부풀려갖고 뭐 이거 하면 뭐 갑자기 인생이 변한다. 저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을 사람도 없고 뭐 그 사람이 혹 설령 그 앞에서 맞아 내가 인생 변할래 이거 갖고 변할 수 있어 하고 가도 돌아서면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생각해 보니 그게 자기 생각 나요. 그 사람이 무슨 대화했는지. 그래서 저는 서두에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200명 정도 만나고 나서 그때 느낀 게 사람들한테 좀 진실로 얘기해야겠구나. 내가 왜 이 사업을 들어왔으며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내야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많이 만나본 사람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이 괜찮은 비즈니스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이런 직업도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이는 진짜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해결해도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가 난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대화를 잘하려면 내가 완전히 뉴스킨을 이해하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얘기가 잘 대화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 다른 사업자들하고 다른 조직에 있는 사업자들하고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특별하게 무슨 노하우를 뭐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무슨 스페셜한 노하우가 있냐 이걸 듣고 싶은데 듣고 싶어요. 근데 그건 없어요. 스페셜한 노하우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사람 많이 만나본 사람인지 적게 못 만나본 사람인지 전 이거부터 알고요. 전 알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많이 만나본 리더구나. 사람을 적게 만나본 리더구나. 혹은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자기 와이프가 아주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뭐 내가 나은 것처럼. 근데 대화를 해보면 알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처음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 전 세계 모든 리더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냥 되게 첫 번째 되게 가급적이면 솔직히 얘기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여태까지 할 수 있었냐.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그 리더분이나 파트너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가 조각가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 있었냐? 제가 꼭 이런 말을 해봐요. 왜냐하면 조각가는요, 이 돌이나 이 나무를 놓고 조각을 할 때 보세요. 첫째는 형태가 없어요. 그냥 뭉툭한 걸 갖다 놓고 잘리기 시작해요. 조금씩 계속. 근데 이런 누스킨 사업은 조각가가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냥 그런 말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가 뭔가 창조자가 한번 돼보지 않겠나. 그 인생이 뭐 하다 보면 그냥 뭘 하다 보면 이렇게 무료할 때가 많아요. 무료할 때 이제 파고드는 게 이제 무력감, 그다음에 인생 허무하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그래도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항상 무언가 창조하려면 나는 조각가구나. 나는 뭔가 조각하는 사람이고 뭔가 만드는 사람이고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목숨은 끝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리더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네가 한번 스스로 창조라는 게 딴 게 아니야. 그냥 그림 그리는 것도 창조고 네가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네 스스로를 한번 가치를 거기다 부여해보라.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오늘도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 생각해요. 자기가 사람이 자기 가치를 찾지를 못해요. 자기 가치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남 따라서 하는 거예요. 흉내. 원숭이. 그냥 남이 하면 따라서 하고 남이 하면 따라서. 그 원숭이지 그거 뭐 사람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누스킨에 성공하려면 누스킨은요.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자기가 있어야 돼. 내가 누군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나의 목표가 확실히 내게 따로 있어야지 무조건 남의 거 따르고 남의 걸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거를 만들고 우리가 노트에다 글씨를 써도 글씨체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글씨 쓸 때 좀 나름대로 내가 글씨를 못 쓴다 그러면 좀 좋은 글씨 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자꾸자꾸하고 그래야 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드리는 말씀이 새롭게 태어나라고 자기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게 그 베스트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가 누스킨 시작한 1991년도 그때는 92년도 제가 사인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 변화의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그때는 10년 단위로 변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회사도 10년 단위로 변했고요. 근데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변하지 않는 것도 딱 있는데 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문장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게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변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데 저는 누스킨 하기 이전에도 변화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업을 제가 9년 정도 부동산 중개인을 했는데 정말 많이 변해. 그때도 그 매일매일 매년 보면서 야 이거 세상이 빨리 변하네 계속 그랬는데 누스킨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빨리 변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뭐 3년 4년 주기로 변했으니까 회사가 맨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게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회사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97년도 8년도부터 회사도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달리기 시작한 게 변화에 대한 그 감각을 물론 회사는 더 빨라요 저희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변하는데 지금
변하는 속도가 과거에 10년 단위로 변했으면 과거에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변하고 지금 2년 단위, 1년 단위, 6개월 단위 지금은 변화가 단위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1개월도 아니에요. 일주일 간격이에요. 회사가 매일매일 뭐 발표하는 거 매주 보면 뭐가 항상 하여튼 업데이트 돼요. 업데이트 된다는 게 여러분 아이폰 다 쓰시잖아요. 셀러폰 다 업데이트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가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디바이스도 다 업데이트 되듯이 우리도 업데이트 해야 돼. 근데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복잡한 세상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필요한 세상에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노동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변화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근데 그 변화를 이제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변화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변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를 계속 알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변화가 된 다음에 이게 변했구나 이거는 is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저는 어때까지 회사랑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사가 변할 때 나도 같이 변해야겠다. 조금씩 그렇게 해서 계속 변해왔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뭘 새로운 걸 던질 때 그렇게 큰 거부감이 제가 없어요. 왜? 세상이 변하니까 지금 이게 변하는구나. 지금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23년도 내년은요. 올해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뉴스킨 자체가. 지금 제가 이 글로벌리 시장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매일 하는 얘기지만 지금 세상 자체가 다 새로운 직업이라는 게 많이 생기지만 요새는 직업이 다 2개, 3개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은 잡이 2잡, 3잡 보통이에요. 그러면 2잡, 3잡인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적응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머릿속 구조도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2잡 하나, 3잡 하나? 물론 풀타임 잡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2잡, 3잡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고 사람들 만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해를 하고 단적인 예로 그런 건데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풀타임을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는 이 풀타임 파타임 잡이라는 게 파타임 잡을 해서 도저히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파타임 잡도 성공을 하는 걸 봤어요. 뉴스킨에서.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변화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회사가 뭘 발표를 할 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발표를 할 때 발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갖고 그거를 한번 퀘스천을 갖고 회사에다 물어보든지 혹은 사업자 파트너끼리 한번 대화를 통해서 회사가 왜 이렇게 좀 던졌을까 이거 의심을 해야 돼요. 그냥 당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의심하고 의심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을 찾는 것 자체가 관점이 틀린 거죠. 그냥 100% 예스하고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했나.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좀 많이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를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모든 게 지금 디바이스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폰이나 많은 앱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요즘 다 세상 자체가 앱을 기반으로 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늘 이게 지금 앱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인 앱은요 무조건 숙지하시길 바라라고 생각해요. 남이 뭘 하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앱을 좀 이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앱을 사용하는 거. 앱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디바이스 보면 저는 애플 아이패드 쓰고 있는데요. 그냥 노트가 이게 다 노트예요. 노트고 이게 멀티탭도 다 가능하니까 세상에 사람들 만나서 사람이 되게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똑똑한 것도 아닌데 이게 세상을 변화를 좀 빨리 제가 수용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을 봐야 되고 하는 것도 많은데 사실 책도 저는 뭐 이 다운로드 받아가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세상을 똑바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스마트하게 살려면 좀 디바이스를 툴을 정말 스마트한 툴 갖고 뭐 그게 지금 무기예요. 정말 스마트한 툴 갖고 그걸 잘 사용하십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2023년, 2024년을 대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가 30년을 하면서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배웠을까 도대체. 이게 뉴스킨을 30년 하면서 그냥 뭐 글쎄 저는 30년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그 인생이 끝없는 도전이라는 거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뜻은 조각가잖아요. 세계 최고의 조각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창조자가 돼 끊임없는 창조를 해야겠다는 밖에 없어요. 제가 30년 넘게 지금 30년을 토탈해서 얘기한다면 끊임없이 제가 창조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왔어요. 끊임없이 창조하고 무료할 때 사람이 가장 무료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무료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 할까 항상 이 생각이었어요. 새로운 세상. 저는 니체의 책을 제가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 책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니체 사상이 아주 대단한. 저는 니체는 항상 보면 항상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힘들 때마다 제가 니체가 주는 명언이 저한테 니체의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운명 개척하는 거지 남이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인생이 이렇게 갈 거라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인생이 뭐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모르 파티라는 말 알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아모르 파티. 근데 운명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운명을 사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지 똑같은 게 매일 반복되면 자살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사실 인생의 실패가 뭐냐면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왜 작년에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토탈 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올해는 내년엔 좀 더 나은 세상을 가야겠다는 생각 갖고 제가 매년 그렇게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냥 작년처럼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냥 똑같아요. 오늘하고 내일을 또 오늘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하고 살아요. 그때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니체가 얘기한 게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후회한 것에 대해서 플러스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세상을 살 것인가 이걸 창조하라는 거거든요. 니체가 저는 그 되게 공감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니체 책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니체를 이 사람 정말 이 긴 세월 동안 이 사람 책을 왜 읽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니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제하고 오늘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하냐면 옛날에 그래 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 탄식하고 살아. 옛날에 왜 그랬을까 한숨 쉬고 살고. 그러면 그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탄식만 하다 인생이 끝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아까 제가 조각가 미켈란젤로 얘기했잖아요. 조각가 얘기하고 제가 화가도 될 수 있고 반고흐도 될 수 있어요. 그림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뜻은 항상 제가 새롭게 내 운명이 항상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여기에다가 좀 더 어떤 거를 좀 더 이게 좀 더 더하고 뭔가를 하면 좀 더 새로운 뭐가 생기겠구나. 저는 이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우리가 창조하는 삶, 그러니까 조각가가 됩시다. 훌륭한 예술가가 됩시다. 훌륭한 음악가가 됩시다. 작곡가가 됩시다. 저는 이런 뜻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지 않나. 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평생 30년 뉴스킨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 항상 그 칭찬은 뭐냐면 여태까지 끈질기게 잘 내가 진짜 버티고 매일 뭔가를 창조하려고 하고 왔던 건 나 진짜 칭찬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다음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제가 30년을 한결같이 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누스킨해서 큰 돈 벌자고 제가 마음 먹은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1년에 한 뭐 10만 불, 15만 불 벌면 저는 그냥 해피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누스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뭐 2천만 장자 그냥 꿈도 안 꿨어요, 저는요. 그냥 그 2천만 장자까지 올라온 그 배경이 뭐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게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내가 항상 안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칭찬하고 그게 제가 제일 칭찬하고 싶고 글쎄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건 저도 나쁜 습관이 있어 많아요. 뭐 살다 보면 어떻게 100% 좋은 습관만 갖고 있겠어요. 근데 제가 미워하는 거는 내가 좀 일찍이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그 뉴스킨을 통해서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뉴스킨을 통해서 내 개인 인생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솔직한 말씀이에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뉴스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뭐 돈이 많이 번다 그래서 제가 뭐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매일 세상을 달리 보고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됐구나.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이 이상 무슨 말씀 제가 드리겠어요. 좋은 회사 만나서 제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어진 거죠. 받아들이게 된 거고. 네. 제가 이제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 매번 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위기가 그러니까 크게 봐서 2008년 얘기하고 지금 뭐 옛날에 IMF 얘기하고 있었지만 매년 있었어요. 위기는요. 매 순간 있어요. 지금 이 사는 것 자체도 그 위기 속에 사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경제적인 부분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것도 끊인 날이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있었고 전쟁도. 그다음에 경제 위기는 항상 있었어요. 경제가 좋을 때가 그렇게 없었어요.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뭐 그냥 항상 그렇잖아요. 뭐 좋았던 때가 없었어요. 뭐 옛날이 좋았다 그러는데 그때도 다 항상 안 좋았어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그냥 나머지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을 움직인다는 게 이 경제를 움직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만약에 계속 매달 뭐 얼마씩 그냥 봉급 주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창조라는 건 없어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뭐 살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이었다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뉴스킨이라는 삶 자체가 항상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이 역동성이 있어야지 사는 삶이거든요. 뉴스킨은요. 그러니까 뉴스킨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인생 끝이에요. 그냥 그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끝인데 제가 위기 때마다 보면 항상 그러니까 짧은 위기가 되게 많은 거. 그러니까 위기가 큰 위기도 있지만 큰 위기 있기 전에 계속 짧은 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자꾸 돌아오고 그게 어큐뮬레이트 된다 그러잖아요. 뭉쳐서 돌아오거든요. 이게 큰 게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게 계속 뭉쳐서 터지는데 제가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경험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항상 새로운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큰 사건, 큰 위기 때마다 뭔가 찾아요. 근데 찾는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돈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새로운 걸 뭔가 하려면. 지금 이 개인 사업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요. 개인 사업하면 옛날보다 더 많이 들어요. 물가도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돈이 리스크가 많은데 그 리스크는 한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리스크 팩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리스크가. 근데 오히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제가 좋아졌던 건 뭐냐면 위기가 있을수록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 때 사람들이 깨달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걸
별로 그렇게 커다란 뭐가 없구나. 미래가 없구나. 여태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일을 했는데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럴 때 오히려 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에이 뭐 위기니까 뭐 놀다가 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이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거지 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는 개개인이 다 사업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뭉쳐서 큰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가 있을 때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사람 만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좋은 사람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스케일이 크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위기가 있을 때 제가 만난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파트너들이 사람을 이제 초빙해 갖고 만난 적도 있었는데 거의 큰 위기,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좋은 사업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큰 위기가 있고 난 후에 이 뉴스킨 들어오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이 스타들이 큰 사업자들이 정말 훌륭한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저는 이 경제 위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경제 위기하면 야 뭐 이제 굶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경제 위기 있을 때 야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건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 많이 들어옵니다. 이 위기가 있을 때. 그래서 위기를요. 조금 아까 어떤 분이 글도 올리셨는데 기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를 갖고 야 위기가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근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찾냐? 이게 그러니까 why를 생각해. 궁금해야 돼요. 이게 의심을 해야 돼요. 도대체 기회라는 게 뭔가 의심을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회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에이 무슨 헛소리야. 그냥 기회는 기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 절대 기회 속에서 어떤 장미꽃 찾지 못합니다. 진짜 어떤 보물이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기회일수록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킨의 기회를 몰라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기회를 일단 알면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